자, 오늘의 강의는 부동산 핵심 지식,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 일부 강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동산 투자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죠. 그 핵심은 시세 차익인데 보통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투자로 이득을 많이 내는 게 시세 차익이죠. 그래서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려면 조합원의 자격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되는 지역 안에 낡은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라는 자격을 주죠. 조합원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일반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집들은 층수가 높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5층 이하의 빌라들로 이 집들을 모두 합해도 주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15층에서 20층 이상 지으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한 채씩 차지하고도 집이 좀 남겠죠. 그래서 이 남은 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 팔아 그 이익을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양가를 충당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일반인들보다 싼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분양받는 아파트를 시세대로 팔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은 가지고 있는 땅이 넓을수록 큰 아파트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 늦어지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합원들에게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받을 수도 받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지만,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투자하려면 진행 사항을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지역에 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재개발로 얻은 이익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지분을 마구 쪼갠 일이 일어났죠. 원래 주인이 한 명이었던 낡은 집을 허물고 주인을 15명이나 되는 집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 조합원 수가 새로 지어질 아파트 숫자보다 많은 상태가 발생하면 재개발이 중단될 상황까지도 오고요. 그래도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재개발 진행이 되면 이 15명은 아파트 분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존 집값만 받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우선 재건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가, 비례율, 뭐 현금청산, 그리고 뭐 재건축 무상 지분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많이 길어지니까 강의가 제가 따로 다음에 한번 강의를 진행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권하고 조합권,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분양권하고 조합원의 입주권 차이가 좀 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우선 분양권이라는 것은 청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통장이 필요하죠. 이에 반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또 정책이 바뀌어서 또 다르지만, 그렇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됐습니다. 또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전용 면적에 따라 1.1%에서 3.5% 취득세를 내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 시에 토지의 가격이 4.6% 취득세를 냅니다. 재산세에 관해서도 분양권은 보유기간 중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분양권인 조합은 입주권에 대한 동호수는 추첨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예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또 정권에서 좀 더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아지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때 정확하게 좀 찾아보시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 좀 아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어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조합 설립이 동의를 하고 이동이 청산 대상이 되는 게 재건축이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해야 하고요. 재개발은 건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방 기반 시설에 관련돼서도 재건축은 좀 양호한 편이고 재개발은 좀 열악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 기부 체납 관련돼서도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거 이주비나 상가용 보상비 같은 게 있습니다. 세입자 관련돼서 그 재건축은 이게 해당 없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 것도 상당한 큰 차이죠. 안전 진단 실시 여부도 이것도 되게 큰 차이인데 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안 하지만 또 재개발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를 한다는 거, 이것도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여부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한 용적률과 법정 상한 용적률 차이 뭐 50%,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에 10%에 20%, 경기도 5%에 20%, 뭐 지방은 5%에 12%, 뭐 특정 지역에 따라 조금씩 추가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 때에 따른 중요한 부분이니까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로 보시면 되고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개발 투자 시점 그러니까 투자죠. 투자 시점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죠. 진행 속도가.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비해서 좀 원활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조금 원활하지 않죠. 이런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비율은 재건축은 비교적 적지만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청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고요. 재개발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게 시세를 기준 잡을 때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시세 기준으로 가고요. 근데 재개발은 감정평가액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개발 부담 같은 것도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한 3천만 원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뭐 때로 따라 10%에서 50%인데 50% 최고 50%를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죠. 그 2006년도에 시행되었다가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에서 2017년 유예되죠.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있고요.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개발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을 하는 거죠. 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00년 도입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점점 유예됐다가 2018년 1월에 다시 재부활됐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 재개발, 리모델링 제외하고요. 환수 금액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 초과이익의 10%에서 50%, 최고 아까 말씀드렸죠 50%까지 환수되는 거고요. 여기서 초과이익은 사업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 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투기가 너무 많아지면 그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한돼서 또 되고,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다른 것도 많이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때에 따라 과거도 그렇고 계속 찾아보시고 이런 제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본인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재개발비에서 재건축이 좀 많은 편이죠. 많고 재개발은 재건축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로 보통 보고요. 이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는 그 사업 진행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 때 계획이 수립이 돼서 승인을 받고 진행될 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될지 관련된 게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단계별로 평균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금 메인은 6가지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한 14가지, 13가지, 14가지 보통 크게 나누거든요. 세부적으로.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6가지 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또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제일 처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근데 그 전에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점에서도 나왔지만은 안전진단 진행들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해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초기 단계라서 개발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이 적게 형성되죠.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다른 단계에 비해서 매우 적지만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금이 되게 스타트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묶일 수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수립이 됐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확 싫지 않다면 섣불리 투자하기는 이 첫 단계에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면 제일 처음부터 했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전진단 진행을 하는데, 재건축의 경우 같은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 안전진단이 진행되죠. 근데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하지 않습니다.
아까 차이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 주차난, 층간 소음 등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여 안전진단 조건을 강화했죠. 그러니까 이에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와 안전진단 이전인 단지 간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안전진단은 이제 진행을 하는 그 요건들, 뭐 주차난이라든가 층간 소음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진단이 되면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을 할 때 시장, 자치도지사의 기본계획이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단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우리 동네 이쯤 되면 우리 동네 개발된다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도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거, 이것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이 오래 묶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목적이 가지고 계시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여기에서는 메인으로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설립인데, 추진위원회 설립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재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 단계죠. 투기과열지역 내 건축 단지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노조도 이 단계에서 투자는 해야 됩니다. 이유는 조합 설립에 투자할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아셔야 될 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인 경우에는 개발 진행 사항이 좀 더 지켜보는 다음 단계 투자에 크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추진의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이 되고요. 설립에서 인가를 받는데, 우선은 재개발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단계입니다. 재건축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고 그리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이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4분의 1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 단계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받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에게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에 이전에 추정 부담금 등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합원 간의 단결이 잘 되고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이 단계에서 투자도 무관하죠. 충분하죠.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동의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건축 비용이나 대여금 이자와 같은 사업 비용을 줄이고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합 설립 총의 때 배포하는 안내책자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책자를 보고 주변 개발 단지와 비교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또 투자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그 전에도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공사 선정은 공사할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러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조합원이
뭐 시공사 을 입장이지만 막상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갑이 되고 조합원이 을이 입장이 되죠.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공사비가 특히 추가 부담금이 많이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요. 개발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라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정비 사업을 진행해도 좋은가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때 계획한 사업 시행 계획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밑그림으로 보면 되죠. 이 단계를 들어서면 건축 세대수, 소형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지역을 투자한다면 이 단계가 마지막으로 투자할 여부를 결정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5일 이후부터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투자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 시행 인가에서도 많은 투자들이 수요가 많아집니다.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크게 보면 관리처분인가인데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좀 세밀하게 보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 단계는 분양 신청을 받기 전에 분양 대상자별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명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들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보고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주산액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시행하죠. 이 단계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조합원의 조건과 아파트 면적 등을 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게 되고 다행히 현금 대신 아파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면적을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한 채로만 분양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등의 사항이 1차적으로 결정이 되죠. 구체적인 사업성이 산출되는 시기로 공사비, 기타 사업비, 세입자별로 손실보장액, 감정평가, 일반 분양분, 임대주택, 분담금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안전하게 투자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전하죠. 이 단계에서는 투자 수요가 매우 많은 편이고요.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이 단계에서도 많이 하고 프리미엄도 많이 붙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일반 분양 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투자 전에 관리 처분 계획 총회 안내 책자나 조합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분양 미분양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준공 2주가 있는데 이주 및 철거 단계 그리고 착공이 일반 분양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기존 건물을 헐고 공사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단계죠. 그리고 이 단계 끝나면 공사가 착수가 되겠죠. 그러면 착수가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가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서 총 분양 수익 등 모든 것들이 확정되고 투자 수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죠. 이 단계는 투자 타이밍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한 물건의 수익성을 평가한 후에 보유와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때는 그런 투자 타임으로 보시기보다도 물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그리고 이걸 매도 보유해야 될지 하는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설계한 그대로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아파트에 입주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준공립 입주죠. 그래서 준공된 주택이라고 해도 청산 전까지는 미분양 등 이유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된 주택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아셔야 되죠. 추가 부담금 때문에 실제로 투자할 때 많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전고시 청산인 개념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인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주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단계죠.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고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하는 단계죠. 그래서 앞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계에서 결정한 대로 조합원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감정 가격이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적으면 분담금을 내고, 크면 환급금을 보통 받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재건축, 재개발 모든 단계가 끝나고 조합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산하는 단계까지 보통 세부적으로 한 14단계,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한 6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단계별로 평균 소요되는 기간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기간적으로 우선은 보면 정비구역에서 지정돼서 추진위원회 설립한 게 보통 24개월, 2년 걸립니다. 2년. 그래서 이 기간이 초창기 때 잡히는 기간에서 초기 단계는 투자를 많이 결정하기 좀 힘듭니다. 이게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설립해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보통이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돼서 사업 시행 인가되면 뭐 13개월 정도, 이건 조금 넘기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인가하는 단계가 9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에서 준공 이주하는 게 제일 많이 걸리죠. 49개월 정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3년, 4년, 5년 쭉 해서 많이 걸리죠. 계산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게 수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통상적인 스탠다드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결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 단계별로 투자가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도가 낮을수록 그만큼 안전도가 낮은 단계일수록 그만큼 투자 금액이 적거나 안전하면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